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30명 확인돼 3일째 50명을 밑돌았습니다. 국민 100명 중 1명이 진단검사를 받을 정도로 선제적인 대응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와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호 교수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이 51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 100명당 1명이 이제 검사를 받은 셈인데 이렇게 진단검사율이 높다는 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검사를 안 하면 코로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검사를 많이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검사의 정확성도 매우 높다는 것이 다 같이 중요하겠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뒤늦게 검사량을 늘리긴 했지만 이미 지역사회 전염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감염자를 찾아내서 그분의 동선을 파악해서 접촉자를 확인하고 접촉자를 조기에 격리하고 이런 것이 감염 전파 차단에 매우 중요한 전략인데 이미 퍼진 상태에서는 이것을 검사를 해봤자 이제 추가적인 격리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했던 거는 도시 봉쇄라든지 전 국민 자가 격리령 이런 걸 취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기 검사,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접촉자를 차단해서 차단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전 국민 자가 격리를 할 필요 없이 접촉자만이 자가 격리를 하고 하면서 효율적으로 감염 관리를 잘 했다라는 것이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이 되겠는데 검사의 정확성도 중요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검사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찾아낸다고 해도 또 늦게 찾아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처럼 이제 조금 중증으로 많이 진행됐다든지 이미 조용한 전파가 많이 퍼져서 대규모의 어떤 감염자가 너무 급증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많은 검사를 통해서 빨리 찾아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선제 대응에 효과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방역 당국이요. 환자 숫자가 감소할수록 조용한 전파를 더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우리가 확진자 숫자가 감소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염이 안 일어나서 감염자가 없어서 이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있는데 이제 못 찾아내서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까지 확진자를 찾아내는 경로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접촉자를 찾아서 그분들을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다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폐렴이 의심돼서 아니면 예. 코로나가 의심돼서 검사를 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겠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31번 61세 여자 환자분 신천지 대구교인 같은 분에도 증상이 조금 일찍 시작됐는데 병원을 여러 번 다녔지만 검사를 조금 늦게 받으셔서 검사가 이제 확진되는 순간에 알고 보니까 이제 주변에 같은 비슷한 증세를 느낀 분이 많이 있었고 예. 이미 그때는 경북의 청도라든지 이런 데도 감염이 이미 많이 확산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그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를 하러 선별진료소로 찾아오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찾아낼 방법이 아직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좀 발견하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검사는 이제 선별진료소가 되어 있는 데서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확진되는 분들의 경로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선별진료를 받기 전에 다들 한두 번씩은 가까운 동네 내과 같은 데서 진료를 받은 기록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아직은 지금까지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열이 나면 바로 병의원을 찾지 말고 일단 선별 1339를 상담을 해서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를 먼저 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어떤 의료 이용 행태가 증상이 있으면 병의원을 먼저 찾아가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개인 보호 장구를 하고 계시지만
코로나19를 검사하는 어떤 키트가 없으면은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사도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같이 방문한 환자들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동네 의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사망하신 내과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동네 의원은 그 코로나19 환자가 직접 찾아오면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물론 지금 많이 방어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진료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아직 확진 검사를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되면 선별 진료로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이 정도 권고만 하고 있고 예. 본인이 진료를 안 받으면 좀 확인이 좀 늦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용한 전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라든지 그런 집단으로 나가서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어디선가 의원 같은 데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의원 같은 데서도 검사를 좀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그 검체만 이렇게 이송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희망하시는 의원에는 그런 것도 갖다 놔서 검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뭔가 조기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망을 좀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확진 전에 이제 자가격리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요 며칠 그 손목에 채우는 안심밴드로 인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이탈을 하거나 이렇게 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손목에 이제 전자밴드를 채우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또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효성 논란도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뭐 위반을 하려고 하면은 뭐 손목밴드도 뭐 이렇게 손목밴드, 그러니까 안심밴드를 착용을 해도 또 위반하실 가능성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에게 이제 착용을 시켰을 때 어떤 뭐 인권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그동안 있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는 그럼 이거를 이제 좀 격리를 위반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근데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뭐 자가격리 앱에 뭐 이렇게 움직임을 감지를 네. 기능을 넣어서 만약 이걸 놓고 배출하면은 이제 그것이 좀 발각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불시 점검 같은 것도 또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보완책을 내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이제 손목밴드를 이제 착용을 할 때 아마도 이제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좀 착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을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좀 그 순간에 좀 착용을 하셨다고 하면은 조금 정상 참작 같은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좀 위반하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정상 참작 부분은 뭐 이제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해당 처벌을 하시는 법 쪽에서 이제 결정하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일단은 위반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착용하는 정도가 뭐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손목밴드만 의지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들도 이중 삼중으로 같이 네. 보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전파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물론 이제 해외 입국자에 한해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자가격리를 하면서 뭐 같이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감염이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56.9%나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가격리 중에 가족 간의 전염이나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저희가 좀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개인들이 써야 되고 또 당국은 또 어떤 부분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침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공간도 따로 쓰시고 또 생활하는 어떤 뭐 식기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분리하셔야 되고 또 사용하시는 환경은 또 환기를 시켜내야 되고 화장실도 가급적이면 따로 쓰시고 예. 혹시 같이 쓰시더라도 이제 희석한 락스로 잘 닦아서 비말이 이제 다른 가족에게 전염되지 않게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요. 또 대화할 때도 떨어져서 한다든지 식사도 따로 하시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하거나 격리를 지키기 어려우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족 간에 이제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물론 이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해서 다 감염자는 아니지만 또 처음에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해서 계속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마 그럴 때 조금 방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괜찮겠지 하다가 증상이 없으니까 또 이제 같이 가족끼리 뭐 여행을 간다든가 이래서 같이 가족들이 또 감염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100% 이렇게 조금 격리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아예 좀 한 2주 정도
따로 생활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우선은 그 자가격리 대상자분이 어떤 시설 격리 같은 것을 지자체에서 제공해 주는 데가 있다면 수원시 같이 그런 데가 있다면 좀 그런 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 자가격리 대상자는 이렇게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가족이 이런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지자체에서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좀 공간을 좀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족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가족분은 사실은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염이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활동하시다가 또 3차 감염을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 중에서 이제 격리 대상자가 있는 분들은 좀 다중시설에 참여하는 업무가 있다면 좀 잠시 배제를 한다든지 특히 환자를 돌보고 이런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가족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걸 말씀하셔서 업무에서 잠시 이렇게 배제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해외 유입 사례도 있고 또 여기에서 2차, 3차 감염도 사례가 왕왕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숫자만 놓고 본다면요.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1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 여부를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환을 결정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숫자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구가 0명이었다고 했는데 바로 7명으로 되는 예. 것처럼 예.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대구 교회 모임 폭발하기 전에 보면은 확진자가 계속 0명으로 지속되다가 갑자기 이제 증가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확진자 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물론 어딘가에 놓치는 감염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참여한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제 안경을 써서 잘 보이는데 안경을 벗으면 다시 안 보이겠죠. 예. 그것처럼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이 잘 조절되시던 분이 혈압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방역 당국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숫자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요인들도 좀 같이 고려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런 전파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조용한 전파를 우리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확진자가 나왔을 때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뭐 자기 직업을 속이거나 동선을 숨겼을 때 그 접촉자를 놓치게 되면은 하루 이틀 놓치게 되면 그 사이에 2차, 3차 감염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뭔가 물론 이제 확진자의 진술에도 의존해야 되지만 다양한 방법 시스템적으로 이분의 어떤 동선을 확인하고 그 다중시설을 이용했던 명단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대규모 사건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예. 제2차 이제 쓰나미 같은 대규모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뭔가 신속하게 대처해서 환자들을 빨리 분류하고 중증 환자들을 빨리 입원시키고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이 정도 준비가 됐으면 이제 생활 방역을 좀 촘촘히 잘 만들어서 전환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또 단순히 또 국내 상황만 보고 고려를 할 수가 없는 게요. 해외에서 계속해서 좀 상황이 심각하게 이어지는 국가가 많은 만큼 당분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해외로의 입출국은 계속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하고 미국도 지금 계속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확진자가 지금 통계가 잡히지 않는 국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외 입출국,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나가서 또 전염을 시켜서도 안 되겠고 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전염돼서 들어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해외 출입국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여행업계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어려움이 좀 지속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여행업계도 조금 이 코로나 시국에 맞게 또 여행 상품을 좀 다르게 개발해서 네. 하는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하고 상의해서 뭐 안심 패키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안전한 여행을 짠다든지 하여튼간에 지금은 해외 입출국을 기존처럼 해서는 언제든지 해외 유입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지금 일부 학생들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등교 수업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확진자 50명 이하인 상황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 등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4월 말 등교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감염자가 정말 없다면 그 어떤 학생 그 코호트 집단 내에서 격리가 된다면은 뭐 그래도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격리된 학생 집단을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계속 외부 접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학교에 감염이 들어올지 모르고 그 감염이 이제 학생들 간에 전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고 우리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7대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학교에 충분히 적용되고 학교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 간의 충분한 거리 띄우기 그리고 조기 발견할 수 있는지 유증상자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또 유증상자가 있을 때 학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학교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당분간은 이런 온라인 수업 위주로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각 학교 사정에 따라서 충분한 이런 대비가 되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오프라인 수업도 좀 부분적으로 병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등교를 시도했던 국가들이 해봤더니 다시 또 대규모 감염이 생겨서 다시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도 좀 지켜보면서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 관련 완치를 판정을 받고 나서도 다시 또 재확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9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인지 아니면 검사의 오류인지 어느 쪽의 가능성을 두고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 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 재활성화된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재활성화된 바이러스고 감염력이 있다면 다른 또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재활성화된 확진자를 통해서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났다는 보고는 없는데 네. 진짜 그런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실제로 이제 세포에 배양을 시켜서 감염이 되는지 이것을 이제 실험을 하시겠다는 건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실제 감염력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완치가 됐는데 우리가 좀 돌연변이가 일어난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와서 재감염이 된 건 아닌가?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너무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재감염보다는 이제 재활성의 가능성이 있고 어떤 분들의 특징 때문에 이런 재활성화가 됐는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좀 격리 해제 기준을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지침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망자가 211명으로 늘었고요. 치명률이 2%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연령별로 따지면 고령일수록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령자 확진자라든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이런 확진자들의 사망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좀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고령인 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집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시설에, 이렇게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그런데 시설에 계신 분들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시설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이제 거동이 이제 활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외부 방문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을 통한 감염의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인 전수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은 바로 이제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시설에서 감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분이 이제 이런 걸 관리하고
연락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의심되는 환자가 있을 때 이분을 연락을 해서 이제 검사를 받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의 간단한 그 수송 배지만 있으면 거기서 네. 이제 채취를 해서 배지만 보내면 되거든요. 그럼 예. 좀 절차가 간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좀 보완한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정기적인 조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지역사회, 집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가족 간의 감염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유증상자라든지 의심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께 이제 어떤 신체적인 가까운 것보다는 어떤 마음적인 가까움, 또 전화라든지 전화 안부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지금 어제부터 이제 시작된 4.15 총선 사전투표는 이제 자가격리된 유권자들은 참여를 하지 못했고 본투표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구체적인 방법은 내일 공개한다고 하지만 전파 위험을 고려를 해서 일반 유권자들과는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어떤 식으로 됐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이 다 감염자는 아니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그분들 간에 어떤 교차 감염은 없는지, 아니면 투표 선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감염될 가능성은 없는지, 예. 또 무엇보다도 그런 분들의 동선에 따라서 또 괜히 또 이제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낙인 효과라든지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것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선거 관리하시는 분이 집으로 찾아가서 하면 제일 좋지만 너무 이제 대상자가 많거나 인력 소모가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예. 같고 모르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 보고 그것이 격리 대상자 간의 감염 위험, 또 선거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감염 위험, 또 다른 유권자와의 감염 위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